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우선 두산로보틱스 방송을 할 때마다요,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산로보틱스가 정말 급등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도요,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여러분도 항상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저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에 100%는 없어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산로보틱스가 성장할 것이 불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성장할 것이 분명한 기업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 해당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이를테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주가가 100%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도 하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두산로보틱스는요, 실적에 따른 상승세,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돈 못 버는 거 지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장주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성장주는 보통 PER이 높아요. PER이 높다라는 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치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그럼에도 PER이 뭐 50배, 80배, 100배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맞아요, 앞으로 미래에 정말 큰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바이오 섹터가 있죠. 맞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은 실적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오늘도 종토방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두산로보틱스가 무슨 이슈가 생기기만 하면 항상 제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뭐 뾰족한 말들을 하시거나요, 혹은 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반드시 뭐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로보틱스가 성장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적에 기반한 접근으로 다가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의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성장주로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만약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왜 성장주로 접근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그래서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를요, 신고가를 반드시 돌파한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보셨나요 혹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객사들의 로봇 도입 속도가 일시적으로 지연이 되었었다. 즉 두산로보틱스의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산로보틱스가 타겟하고 있는 협동로봇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죠. 다만 미국의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요, 당연히 제조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염두하면서 로봇을 도입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과연 이 로봇 도입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 명료한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머지않아 두산로보틱스의 이 하락하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급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림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제조기업들은요, 항상 어떤 게 발생을 하죠? 맞아요. 제조 비용이 발생을 해요.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죠. 제조 비용이 늘 들어갑니다. 원자재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뭐 비용도 추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인건비가 발생을 해요. 인건비가 원래 발생을 해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인건비가 한 해에 100억 원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인건비만 100억이에요. 그런데 로봇을 도입하는 비용이 이를테면 50억이거나 혹은 동일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거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요. 로봇을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더 크다면,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원래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에 쓸지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저한테 꼭 문자 남기세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저점에서 매수하고 매집을 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봇은 이미 제조 현장에서요, 인간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수많은 대기업들이 공장의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고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요, 맞아요, 협동 로봇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요,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어때요? 95%의 공정이 모두 로봇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전기차를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죠. 성장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 엑시아 인수를 통해서요, 여기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수익이 났을까요? 현대로테, 하나시스템, 알테오젠,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최저점에서 늘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드려도 잘 보지 않으시고요, 영상이 올라가도 조회수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제서야 막 사람들이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아직은 제가 채널의 규모가 더 성장할 시기라서요, 이렇게 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면요, 이미 올라버렸는데 하면서 사실 차별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산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로보틱스도 다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처럼요, 반드시 급등할 걸 알기 때문에요.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꼭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큰 수익이 났는데, 야, 이거 상남님 덕분도 정말 컸다. 물론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를 수익을 내는 날이 오게 될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신 수익금을 바탕으로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나 혹은 또 평소에 정말 꼭
처리해야 됐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로보틱스 오전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비록 지금 61,400원, 뭐 61,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해드리는 사이에 0%였던 주가가 1% 정도 올랐거든요.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크게 볼 거니까 이런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산로보틱스 어때요?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시장 초반의 점유율이 중요하고 초반의 시장을 잘 점유를 해놓으면 성장 구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매수한 게 아니라 저렴할 때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두산로보틱스 010-7371-7454 여기로 저한테 구독 버튼 누르시면서요. 두산로보 이렇게 남기세요.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요. 저는 두산로보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영상만 보셔도 괜찮아요. 영상만 보셔도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저렴하게 매수하고 올라갈 때 수익 매도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자를 남겼을 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요.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 선택지가 있겠죠. 한 번은 단기적인 매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급등 흐름을 그대로 올라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요. 예상치 못한 흐름들을 많이 만나곤 해요. 장중에 기습적인 공시가 나오거나 혹은 장중에 기습적인 호재가 나오거나 또 악재가 나오거나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도 이벤트들도 항상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럴 때요.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그린다면 혹은 주가가 앞으로 변동성 그릴 게 뻔한데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가 이 문자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그대로 보유하면 됩니다. 지금 그대로 매도할게요. 그리고 다시 매수할게요. 이런 대응들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주가 대응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가 대응, 결국 내가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구독하고 7371-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꼭 남겨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요. 응원의 댓글들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요. 내일 영상에서는 이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지금 전략적인 미래 방향성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추가 M&A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